안녕하십니까. 3월 17일 목요일 오전 11시를 막 넘겼습니다. 어제 3월 16일 수요일 정오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가 오찬 회동을 갖기로 약속을 했다가 4시간 전인 어제 아침 8시에 양측에서 오늘 회동은 무산됐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왜 결렬이 됐느냐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되는데 그 핵심적인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권, 그리고 임기 말에 현직 문재인 대통령이 국영기업의 임직원의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를 삼가다 해달라. 그리고 부수적으로는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이재용 회장의 사면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결국 핵심은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을 문재인 대통령이 할 것이냐 하는 문제, 윤석열 당선자와 의논해서, 그 다음에 국영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이른바 임기 말에 낙하산 인사를 자제해달라 하는 이 두 가지가 핵심적으로 결렬된 사유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굳이 문재인 대통령이 이른바 국민 화합 차원에서 안 하겠다고 하면 그만이지요. 그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크리스마스 때 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물러나는 대통령과 대통령 당선된 사람 사이에 합의해서 사면한 것이 97년에 김영삼 대통령 임기 말에 김대중 당선자가 요청하는 형식으로 인해서 그 당시 구속되어 있던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사면했다. 그 건의를 받아들여서 김영삼 대통령이 국민화합적 차원에서 사면했다 하는 이것 때문에 임기 말에 전직 대통령 국민적 합의 차원에서, 화해 차원에서 이렇게 당선자가 건의하면 현직 대통령이 이를 사면권을 행사하는, 이게 일종의 관행 같은 것으로 잡혀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윤석열 당선자가 굳이 그 말을 건넸는데 가령 문재인 대통령이 못하겠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그럼 그 문제는 윤석열 당선자가 취임한 이후에 국민 여론이나 국민 정말 화합적 차원에서 검토할 일로 넘겨버리면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큰 쟁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국영기업 임직원에 대해서 임기 말에, 대통령의 임기 말에 이미 임기가 끝난 국영기업의 임직원, 가령 사장, 이사장 등 CEO, 상임감사, 그리고 일부 이사에 대한 인사권을 낙하산식으로 행사하는 것, 이것은 따져볼 일이고 강력히 항의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정치 도의상으로 보더라도 현직 대통령이 이미 임기 6개월 전에 대통령 후보,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실제로 선거운동은 한 5개월 전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니까 적어도 현직 대통령이 임기 5개월을 남겨놓은 이 시점에 있어서 국영기업의 임직원에 대해서, 그것도 공석을 5개월 정도 두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걸 삼가야 하는 것이 국민적 입장에서도 현직 대통령이 저는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월 그리고 3월 이 시점에 16개의 주요 국영기업의 대표 CEO를 아주 낙하산으로, 청와대 근무했던 사람 등을 중심으로 낙하산으로 임명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문제가 촉발된 것입니다. 지금 국영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오늘 현재 약 350개 정도로 알려져 있으니까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350개의 CEO, 상임감사, 그리고 일부 이사, 그게 약 1000개의 자리를 대통령이 이게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영향력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지금 역대 정권 이래로 국영기업의 이런 임직원 자리가 완전히 전리품화되어 버렸어요. 전리품화. 정권을 잡은 쪽에서 마음대로
이게 선거 때 뭐 수고했다고 해서 그 선거 공신들, 그 다음에 청와대의 행정관, 비서관 또는 수석비서관으로 근무했다고 하는 이유로 해가지고 그냥 낙하산으로 내리꽂는 게 이것이 아주 관행화되었고 여야간에 이게 묵인 상태에 있었어요. 그게 350개 국영기업의 그 경영실적이라고 하는 것을 감독하는 기관은 우선 국회가 국정감사 때 이거 한번 훑어보는데 그건 완전히 주마간산이죠. 그냥 뭐 지나가듯이 뭐 이래버리니까 거기서 국영기업에 대한 내실이는 감사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 다음에 관련 행정 부처에서 상시 감사할 수 있는데 이것도 뭐 사실은 유착 관계에 있어가지고 적당히 또 넘어가 버리고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도 워낙 대상이 많으니까 이것도 결국 뭐 형식적 일부 감사에 끝나버리고 이러니까 350개 국영기업은 그 경영 실태 뭐 이런 내용이 거의 무풍지대로 방치돼 가지고 지금 적자투성이인 국영기업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게 전부 국민의 부담으로 귀착된다고 생각할 때 이건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국영기업에 대해서 인사 조직은 물론 경영 내용에 대해서도 아주 철저한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고쳐지지 않으면 아니 되는 시점에 이르러서 이 문제가 이제 불쑥 튀어나온 것인데 제 경험에 의하면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국영기업의 상임감사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일이 뭔가 시청자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이게 차관급 대우입니다. CEO는 장관급 대우고 차관급 대우니까 기사가 딸린 자동차가 이게 배치되지요. 물론 큰 사무실이 배치되지요. 그 국영기업의 서열상 CEO, 사장, 이사장 다음에는 상임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다른 이사들이 이렇게 개선 조직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차관급이니까 차량과 기사가 배치되고 대체로 연봉 그리고 판공비 등으로 1인당 연간 3억, 최소 3억을 쓴다는 거 아닙니까? 연간 3억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335개의 국영기업의 상임감사만 예를 들면 연간 최소 1,000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1,000억이 결국은 국민 세금에서 들어간다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 상임감사가 하는 일이 뭐냐 그러면 그 기업 내부의 직무감사 그리고 회계감사 이게 주어진 임무인데 그 대부분 내팽개쳐져 있어요. 그리고 그게 낙하산으로 임명된 지금까지 경험에 의하면 절대 다수가 회계감사, 재무제표 이름도 모르고 재무제표 읽을 줄도 모르는 까막눈들이 전부 그 들어가 앉아가지고 월급 챙기고 오히려 그 기업의 업무를 방해해요. 무슨 입찰에 개입하고 인사에 하부 인사에 개입하고 이래가지고 이게 낙하산 상임감사로 내려온 사람들에 대해서 그 해당 기업 아주 진저리를 쳐 거기 소속한 구성원들이 이게 오늘의 실태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이 돌아다닙니다. 그 상임감사, 감사가 그러면 전혀 감사를 안 하느냐? 감사를 한다. 어떤 감사냐? 하루에 3번 감사를 한다. 하루에 3번? 아침에 출근할 때 생전 정당판이나 뭐 이런 데 따라다니다가 기사가 딸린 자동차를 타본 일이 없는 사람들이 상임감사가 되니까 출근 시간에 내가 집 앞에 또는 아파트 입구에 이게 운전기사가 대기하면서 차가 왔습니다 하고 알리니까 그리고 차를 타고 쭉 출근을 하면서 이게 웬일이냐 이게 완전히 황제 같은 기분이니까 그래서 청와대 쪽을 향해 가지고 대통령 각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좋은 자리를 시혜로 베풀어 주신 데 감사합니다. 그 한 번 감사하고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 업무는 뭐 대충 보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저기에서 부탁하는 것도 있고 뭐 이래가고 점심 식사에 초대받는 전화가 쭉 와 있으면 그중에 하나를 골라가지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갈 때 역시 타르트 따고 점심 이제 얻어 먹으러 가는 것이죠. 그때도 청와대를 향해가 각하 감사합니다. 저를 이런 좋은 자리에 이게 앉혀주셔서 점심까지 지금 아주 훌륭한 점심을 좋은 데서 얻어먹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2번 감사했죠. 이제 퇴근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계속 전화 온대 뭐 저녁 대접하겠다 이런 거. 그러니까 국영기업 중에 센 데는 말이죠. 이게 엄청나지요. 상임감사 자리가. 그러니까 뭐 술 먹고 밥 먹자 하는 전화가 수두룩 할 겁니다. 그 중에 하나 골라가지고 이제 퇴근하면서 차를 떡 타고
이제 뭐 술집이나 뭐 무슨 뭐 그게 카페나 뭐 살롱 같은 데 이렇게 가면서 각각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향기로운 술과 이렇게 저녁을 먹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하루에 3번 감사한다는 겁니다. 이게 상인 감사 자리입니다. 제가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도 그 국정감사 때 이게 제가 상공위원회에 속한 일이 있었는데 수박 겉핥기로 국영기업 감사를 이렇게 하는데 상임 감사에게 국회의원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해요.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대답을 못해요. 속으로 저런 것들을 이렇게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저런 것들을 낙하산으로 임명해야. 근데 그런 사람 중에 또 사장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사장이 이거 내 이름은 공개 안 하겠는데 이거 정말 기가 찰 일이에요. 시청자 여러분인 국민들이 이걸 사사치 안다고 한다면 사실 국영기업의 임직원을 이렇게 낙하산식으로 뽑아 내려와도 되는가 하는 데 대해서 한탄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말기에도 또 여전히 그 앞에 정권의 대통령들과 똑같이 뭐 임기 만료 직전에 또 낙하산으로 내려오게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이걸 계기로 윤석열 당선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오늘이 3월 17일이니까 4월 17일 임기 한 달 반쯤 남았는데 절대로 이제부터는 한 달 반 남은 기간에는 절대 낙하산을 내려보내지 말라고 강력히 항의성 주장을 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본인이 당선되면 이거 근본 문제에 대해서 저는 이 역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가 친한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대통령으로 된 측근에게 공약 중에 이런 걸 내세워보라 그랬어요. 국영기업 개혁이다. 그중에 우선 인사제도 개혁은 상임감사직을 폐지한다. 상임감사직을 폐지한다. 하는 걸 그 공약을 한번 내가 걸어보라고 했는데 아무도 그걸 못해요. 왜 그러냐. 350개에 달하는 상임감사직을 노리고 그냥 메모도 선거인단이 구성될 때 그거라도 하려고 몰려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그 공약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이게 누구누구를 탓할 수 없어요. 문재인을 어떻게 탓합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이 식으로 가면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임기 초에 자기를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 상임감사 자리에 앉힐 생각하지 말고 이걸 아주 제도적으로 상임감사 자리는 폐지해버리고 그 폐지하면 어떻게 하느냐.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꼭 필요할 경우에는 공인회계사 아주 최소 비용으로 외부 감사를 하면 됩니다. 제가 공인회계사 회장을 이 70년대에 4년간 해본 사람입니다. 그렇게 최소 비용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는데 이게 까막눈들을 상임감사 자리에 앉혀놓은 거. 우선 이 폐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CEO나 이사 임명도 아주 엄격하게 법에서 그 자격 조건을 제한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재량권을 거의 없애버려야 된다. 근데 윤석열 당선인이 당장은 지금 임기 지금 남겨둔 이른 마당에 문 대통령이 하겠다 할 그 철저히 막아야 된다는 입장에서 강력히 항의하고 본인이 이제 임기가 시작되면 이 문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제 중원대로 상임감사직도 폐지하고 CEO나 일부 이사에 대한 조건도 강화해가지고 나를 돕고 내 선거 캠프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뭐 대통령실에서 앞으로 수석비서관 뭐 행정관으로 일했던 사람들 내보낼 때 그 자리도 이렇게 협소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우려를 하게 되면 안 된다 이게 이런 우려를 하면 안 된다. 윤석열 당선자는 정말 국민을 바라보고 이런 문제도 자기 살을 깍듯한 그런 결의로 이게 임기를 시작해야 된다. 그저께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이번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대한 서방 언론, 자유세계 언론의 평가가 대한민국은 위대하다. 대한국민은 아주 위대한 선택을 했다. 이런 칭송을 받고 있는데 이게 권력 운용에 있어서 국영기업의 운용, 특히 인사에 대한 이런 아주 썩고 병들고 그래 국민 부담을 이렇게 가중시키는 이런 인사 적폐 이 그대로 온전시켜서는 안 되겠지요. 문재인 대통령 남은 임기 절대 더 이상 손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 취임하고 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개혁을 해야 됩니다.
개혁의 칼자루를 휘둘고 자기 살을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각오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켜볼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켜볼 것이고 윤석열 당선인에 대해서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